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요즘 대한민국의 경공격기 FA-50의 폼을 보면 미쳤다, 지렸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FA-50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수출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FA-50 48대가 포함된 폴란드와의 계약건인데요. 물론 48대라는 물량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표면적인 수치보다 훨씬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발점으로 FA-50의 직간접적인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미국산 F-16과 T-7A를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48대의 계약일 뿐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공중전력의 판도를 뒤바꿔 놓게 된 한국과 폴란드의 FA-50 계약건에 대한 막전막후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FA-50의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이 처음 세상에 선보였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순수 고등훈련기로 사용하기엔 해당 기종의 스펙이 너무 높았던 데다 가격 경쟁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조차 당시의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고성능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이니 수출 시장에서의 평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성능 훈련기를 요구하던 미공군 TX 프로그램에서 T-50의 패배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여론까지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T-50 대신 T-7A를 선택했던 미국의 선택은 제발등을 스스로 찍은 악수가 되었고 의외의 선택이라던 폴란드는 연일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방산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FA-50GF 초도 물량의 조기 납품을 시작했고 얼마 전인 7월 9일에는 FA-50GF 2대가 대한항공의 보잉 74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오켓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국내 생산분 12대가 모두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전체 대금의 30%에 육박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빠른 납기가 절실했던 폴란드 입장에선 버선발로 뛰어나올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무기 수출입 계약 시 통상적인 선수금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얼마나 FA-50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7월 9일 공식 SNS를 통해 대한항공 수송기에 폴란드행 FA-50을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적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FA-50GF 초도 물량 2대는 폴란드 도착 후 현지에서 조립을 끝마치고 시험 비행까지 치른 뒤 오는 8월 15일에 개최되는 폴란드군 최대 규모의 행사인 육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동원될 예정인데요. 아직 일선부대의 실전 배치도 덜 된 전투기를 시가 행진에 동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폴란드가 FA-50GF를 조기 납품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쯤 되면 과거 성능에 비해 필요 이상 비싸다고 평가받던 FA-50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될 텐데요. 하지만 더 넓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FA-50은 블록20으로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그동안 FA-50은 기계식 레이더와 공중급유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장비로 공중과 지상의 표적물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표적물의 단순 추적뿐 아니라 영상 형성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FA-50에 적용되었던 기계식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탐지거리가 짧아 표적을 발견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흔히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에 비해 약 3-4배나 높은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FA-50을 훈련기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성능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우급이나 주력 전투기로의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기계식 레이더를 대체할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탑재 비행 등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시제품의 성능으로는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급유 기능의 장착으로 그동안 FA-50의 치명적 단점으로 꼽혔던 작전 반경 문제도 단숨에 해소했는데요. 급유호스 끝에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공중급유하는 방식으로 전용 공중급유기가 없어도 공중급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타겟팅 포드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등이 탑재되면 FA-50은 명실상부 4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성능 구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FA-50이 미들급이나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약소국들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에서도 F-16급의 주력 전술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일 잘하는 폴란드 국방부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었죠. 지난 4월 폴란드는 자국의 미그-29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까지 총 28대 미그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현역으로 보유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100대의 안팎이며 그 중에서도 미그-29는 28대가 전부인데요. 자신들이 보유한 미그-29 전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의 상황이 급박한 것이었고 한국산 전투기 FA-50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는 미그-29를 지원하는데 절대적인 단서 조항 하나를 붙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하면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것만 충족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의 미그-29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폴란드 공군 수준의 FA-50 수십 대가 보충된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전력의 급상승은 가져오기 힘들 전망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상대 전력이 비교 불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숫자로만 따져봐도 러시아는 전투기 900대, 폭격기 120대, 근접지원기 200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와 투폴레프 160까지 러시아의 전력이 약화했다고는 하나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과 양강시대를 경쟁했던 러시아의 뒷심을 절대 얕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구형 전투기를 지원함으로써 급한불을 끄고 한국산 전투기의 도입으로 자국 공군 전력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폴란드가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던 건 FA-50이 아닌 F-16 48대였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라는 측면에서 여느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GM-65 매버릭을 비롯한 공대지 유도미사일과 제2담 등을 통해 초정밀 지상타격 임무가 가능하고 AIM-9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공대공 교전 능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나마 BVR 교전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마저도 블록 20개량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 암남 아이리스-T 무장 통합을 예고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여기에 KEPD-350까지 추가로 통합하면서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압도적인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폴란드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CD와 비교해도 최소 동급 이상의 성능인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장고 끝에 F-16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 자체적으로 이미 운용 경험이 있는 기체인데다 다수의 나라에서 현역으로 운용되는 베스트셀러인 만큼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려 했던 건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납품기간이 FA-50과 F-16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등의 군용항공기는 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을 때까지의 납품기간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주문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제때 인도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기체계의 특성상 납품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러나 F-16의 생산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폴란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조차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F-16은 1년에 5대에서 8대 생산하는 게 한계이며 생산 설비가 확충되는 2025년은 되어야 빠듯하게 연간 48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결국 폴란드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FA-50에 도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배팅은 최고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F-16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최소 5년은 빠르게 FA-50 도입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지난 7월 10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125기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마저 폴란드발 미그-29 지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무대에서 FA-50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는 구식 체계가 되어버린 F-16 대신 FA-5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유럽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인기에 세계적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카이 측은 바로 2024년까지 생산 라인 증설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 이외에도 동남아와 동유럽, 중동까지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 도입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높은 벽까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잇따른 해외 발주를 맞추기 위해 생산 속도를 높이려는 카이의 계획은 FA-50의 신속 인도를 가능케 해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각종 업그레이드와 성능 개량의 끝판왕이면서 로켓 배송까지 모든 경쟁력을 확보한 FA-50이 이제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유럽 진출이라는 중요한 고비를 넘긴 FA-50이 세계 방산 지형을 바꿀 글로벌 시장의 표준 전투기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